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컨센서스 상회가 예상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보면은요, 제일 많은 판매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패션 및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여기에서 있는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마트를 갔을 때 이 자주라는 브랜드를 보셨을 겁니다. 생활 필수품이라던가 소모품들을 파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판매 경로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 백화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대형마트, 기타, 면세점 순이었습니다. 자, 그럼 5월 13일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3,52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 상승이 된 부분이고, 영업이익은 33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5.6% 상승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기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의류는 데이즈 및 코모도를 철수하는 가운데 정상률 상승이 동반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화장품은 스위스 퍼펙션, 여기서 매출이 78.7%를 차지하는데, 이때 반대되는 부분이 비디비치 부분입니다. 이 비디비치는 매출이 마이너스 58.2%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보완을 해주면서 엽기적 부담을 상쇄했습니다. 생활용품 부분은 부진한 매장 철수 및 임대계약 변경으로 손익을 개선했다라고 합니다. 의류 부분은 2022년도 4월 누적 의류 소매 판매가 19년도 동기간에 92%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반기의 성장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효율 브랜드 철수를 통해서 마진을 개선하고 있고, 화장품 스위스 퍼펙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유럽 신규 진출과 국내 출점 확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반기 화장품과 의류 모두 신규 브랜드 유치가 확인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은 2022년도 5월 26일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022년도 2분기 매출액은 3,83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3% 증가가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38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6%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1조 5,402억 원이 될 것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6% 상승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1,34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6%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화장품 및 패션 합산 수익 매출 비중이 52%로 될 것이며, 자체 화장품 브랜드인 스위스 퍼펙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배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브랜드가 최소 7개 증가가 되고, 이로 인한 추가 효과 매출액은 최대 5%, 즉 840억 정도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및 의류의 하이브리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입 브랜드 수요 확대의 유일한 수혜주로서 저가 매수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5월 30일 IBK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022년도 2분기 매출액은 3,58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3% 증가가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33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6% 상승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센서스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컨센서스 상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내 패션 같은 경우에는 톰보이의 코모도 정리 및 보브지컷의 견조한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이 점진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면세 및 중국 봉쇄 조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된 부분이 있지만 2분기부터 기저부담이 축소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6월 1일부터 중국의 정상화 및 618 이커머스,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이커머스 쇼핑 이벤트는 매출 회복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품 라이프 스타일 부분인 자주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는 고비용 매장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집중을 했지만, 22년도에는 신규 매장이 50개로 출점이 되고, 그리고 이마트와 에브리데이 로드샵들 내 수수료 매장 입점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227억 원, 전년도 대비해서 33.5% 상승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전망치는 기존에 전망을 했던 858억 원,
이 전년도보다 6.6% 감소될 것이다 라는 부분보다 상향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상향한 이유 중에는 중국 봉쇄 조치 완화 및 이로 인한 화장품 비디비치의 매출 회복이 큰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분기에는 패션 성수기 모멘텀과 수입 화장품의 리오프닝 효과로 영업이익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BK 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현금 흐름을 보면은요, 아무래도 봉쇄 조치 및 수익성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2022년도에는 좋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들을 보면은요, 먼저 2022년도 5월 17일 조선비즈의 기사입니다. 이 소비 심리가 폭발하면서 5월 여성복 매출이 26% 증가가 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억눌렸던 여성들의 소비 심리가 폭발하면서 여성복 업계가 한바구음을 짓고 있다. 브랜드별로 여름 휴가철을 겨냥한 리조트 컬렉션과 스포츠 등의 신제품들을 선보일 만큼 패션업계의 비수기로 불리는 여름에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션업계의 비수기가 여름이다라는 부분은 물론 여름에 옷을 많이 사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의 영업이익 마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022년도 5월 24일 데일리 한국의 기사입니다. 탈모 완화 샴푸 군 루트를 출시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온라인에서 먼저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샴푸 2종류와 스크럽 제품들을 판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생활용품 라이프스타일 부분인 자주에서 판매되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나왔던 기사입니다. 지디넷 코리아에서 지마켓 옥션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브랜드 공식 입점을 했다라는 부분이 기사로 나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판매 루트가 오프라인 백화점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판매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성장률을 보면은요, 매출액은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7% 증가가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17% 증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분기별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보면은요,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는 9% 성장이 되고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는 마이너스 29% 하락이 되지만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44%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하는지 볼까요? 1분기 때는 55.4% 성장이 되고 2분기 때는 35.72% 성장, 3분기 때는 78.49% 성장이 되고 4분기 때는 20.04%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현재 가격은 34,900원인데요. 목표 주가 퍼센트 및 현재 가격 비율을 보면은 목표 주가의 수정률은 1%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5월 13일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와 지금 제가 작성한 가격이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주가가 5분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2021년도 11월 10일 날에는 목표 주가가 24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5로 나눈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48,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8,000원 대비해서 이번 목표가가 5만 원이기 때문에 4% 상승이 되었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수정률은 1% 상승이 되었고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49%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적정 주가를 구하면은요, 목표 시가총액은 1조 2066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는 1조 2459억 원이 나오는데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발행 주수를 나누면 적정 주가는 33,800원이 나오는데 현재는 34,900원으로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 80점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조금 더 높게 30점의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70점의 점수를 주고 싶네요. 저는 중국 정상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바로 중국 정상화에 따른 수혜라는 부분입니다. 화장품 판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6.18 이벤트를 통해서 폭발적인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화장품 유럽 신규 진출 및 국내 출점 확대를 하는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중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양 국가에도 진출을 하면서 중국의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불필요한 판관비를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주 같은 경우에는 에브리데이라던가 이마트에 입점을 하면서 이런 판관비를 절약함으로써 영업이익을 높이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화장품이라던가 의류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리오프닝의 수혜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분기별 그리고 연도별 전망치를 보면은요, 확실히 2021년도부터 22년도, 3년도, 4년도까지 쭉 실적이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봤을 때는 3분기 때 조금 꺾이는 모습이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대비해서 4분기의 성장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래도 우상향은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리스크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매출이 6.18 이벤트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폭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봉쇄 조치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억눌렸던 소비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로 바로 찍힐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판매가 될지는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중국인들이 해당 제품들을 중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여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국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백화점에 대해서 리뷰를 했을 때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본격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면세점이라던가 혹은 해외에 직접 가가지고 직접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지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 코로나 팬데믹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외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당장 이뤄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적어도 2분기 혹은 3분기까지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실질적으로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0점의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중국 정상화에 따른 수혜 및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판매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봉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박스권을 그려나가면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과대낙폭 이후에 상승하는 부분은 YG 엔터테인먼트와 조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YG는 급속도로 과대낙폭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완만하게 낙폭을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차이에서 과대낙폭이 급격하게 일어난 YG 엔터테인먼트는 또 급격하게 회복한 모습을 보였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흘러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상승하는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쌍봉을 그려나갔듯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이렇게 쌍봉을 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정고점인 41,000원까지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던가 아니야 나는 조금 위태로운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진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행히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뚫고 이 박스권 위에 안착을 했을 때 그럼 이 박스권 위에 다음 박스권의 상당 구간까지도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38,000원까지 보시면은 그래도 이 박스권 내에서 단기적으로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손절에 대한 부분 염두하셔야 됩니다. 박스권 상단 후에 안착하고 나서 쭉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내 예상과는 다르게 다시 박스권 아래로 내려갔다 라고 하면은 떨어질 수 있는 구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박스권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을 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줄을 긋진 않았지만 이렇게 또 우상향하는 부분도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도 함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